안녕하세요. 보투자 가족 여러분들. 저는 보고서 읽는 투자자 보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전지 소재업체인 첨보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나의 성장을 막을 자 누구인가? 라는 역설적인 의미로 첨보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거는 첨보의 주가 차트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3만원 수준이었던 주가가 거의 10배 정도 올라서 현재는 36만원, 그리고 35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임에는 분명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확인하고 매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투자 아이디어는 총 5개입니다. 전해액의 핵심은 전해질과 첨가제이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의 4대 핵심 소재로 불리우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중에서 전해액 부분을 첨보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 캐파 같은 게 21년 대비해서 25년에는 70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보의 핵심 공급처로는 LG화학, 이노베이션, 삼성 SDI, CATL, 파나소닉과 같은 대형 우량주 회사들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하이엔드라고 불리우는 F전해질 채용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아이디어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증권사 실적 가이던스가 폭발적으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동안, 4년, 5년 동안 구조적 성장이 담보된 회사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해의 핵심은 전해질과 첨가제이다 라는 투자 아이디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2차 전지 배터리 셀 원가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원가 중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양극재가 절반 정도, 음극재가 15%, 그리고 분리막이 16%, 전해액은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해액 부분을 보시면 대부분의 중국에서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해액 부분은 조금 한국이 조금 점유율이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해액뿐만 아니라 4대 소재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50% 이상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최근에 하이엔드 제품 비중을 늘려가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중국 거를 많이 쓰냐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재나 소재 밸류체인이 구축되어 있고 중국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내수로 엄청난 마켓시어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R&D나 고품질의 제품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고요. 반대로 이 중국의 단점이 한국의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R&D나 기술력, 그리고 품질 컨트롤 능력이 있고요. 고품질의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으면서 유럽이나 미국, 하이엔드 시장 쪽으로 마켓쉐어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해액 기본 개요부터 조금 살펴보시면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양극과 음극의 이동 통로를 제공하는 매개체로서 전해질하고 첨가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셀 원가 구조에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해액의 핵심은 전해질하고 첨가제로 불리우는데요. 전해질이 이제 전해액의 원가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 첨가제 같은 부분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첨보의 5가지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두 번째는 전해질 글로벌 1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생산 캐파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같이 보시면 첨보의 전해질 라인업인데 이렇게 P전해질, DEP 이렇게 다양한 전해질 라인업이 있고요. 현재 첨가제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질 캐파 같은 경우가 21년도에 여기 단위가 1000톤입니다. 그래서 4000톤 수준의 전해질 캐파에서 26년도 27,000톤 수준으로 약 700%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항상 성장주 위주로 얘기를 드릴 때 캐파 증설을 되게 비중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방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수요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회사들 위주로 캐파를 증설합니다. 즉, 공장을 신설한다든지 혹은 설비 투자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지게 되고 그 규모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정비 효과와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되고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의 가격, 그리고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는 다시 이 회사의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수요가 넘쳐나고 차게 됩니다. 왜? 이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좋은데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실 때는 캐파 증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첨부의 투자 아이디어는 우량한 회사들을 공급처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첨부의 각 사업 부문에서 2차 전지 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질과 전해액 첨가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수요처를 보시게 되면 LG화학, 삼성 SDI, 이노베이션, 중국의 CATL, 그리고 파나소닉과 같은 대형 회사들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첨가제 부분은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전해질은 기존의 P전해질에서 F전해질, 하이엔드 제품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을 가져온 것은 여기 다양한 화학 기호들이 있죠. 이 부분 조금 보시고 뒤쪽에 보시면 앞에 보셨던 4개 소재 이름들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터리 제조사 이런 우량 회사들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로 들어간 첨부의 전해질은 현대차, 테슬라, BMW, 쉐보레, 벤츠, BMW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는 자동차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 배터리 제조사로 첨부가 공급을 하게 되고 그 첨부가 공급했던 전해액 같은 경우는 현대차라든지 벤츠, BMW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완성차 업체로 들어간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F전해질 채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P전해질하고 F전해질이 있는데 F전해질이 월등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F전해질이 비싸다 보니까 P전해질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P전해질 가격이 많이 올라오면서 F전해질과 P전해질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F전해질의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보시면 P전해질의 원재료로 쓰이는 여기 지금 어렵게 쓰여 있지만 요게 가격 급등으로 F전해질과의 가격이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하이엔드 전기차를 위한 고성능 배터리 수요 추세를 반영해서 F전해질 사업을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향후 증설 효과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 이라고 써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캐파를 증설하게 되면 이게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고요.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캐파 증설을 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문구고요. F전해질이 가격 경쟁력이 향상된다면 범용 제품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저렴한 P전해질 위주로 쓰고 있는데 F전해질 캐파가 늘어나면서 고정비 효과나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고 이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이루었을 때 P전해질이 F전해질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로부터 수주 가시성 증가로 F전해질 2차 증설이 결정된 만큼 향후 국내 업체 배터리
배터리 업체들의 F전해질 채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비싼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피전해질의 원재료로 쓰이는 LiPF6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가격이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급등해서 피전해질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고 F전해질은 기존에 조금 비쌌었는데 그래서 둘 간의 가격 차가 조금 좁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IBK에서도 F전해질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전해질이 기존 범용 전해질, 이게 지금 P전해질입니다. 기존에 많이 쓰이는 전해질이 P전해질인데 이 F전해질이 P전해질과 가격이 비슷해지면서 고성능 고품질의 F전해질 채용이 전기차용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해주고 있고요. 현재 배터리 이슈로 안정성이 요구되는 시기에서 가격 경쟁력까지 중장기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여기서 기존 전해질은 당연히 P전해질이겠죠. P전해질의 F전해질로의 대체도 완전히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P전해질 가격이 올라가면서 고품질이었던 F전해질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서 F전해질 채택이 늘어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첨보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F전해질인데요. P전해질 대비해서 F전해질이 굉장히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그런 전해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보의 증권사 실적 가이던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IBK에서 보시면 여기 단위는 10억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2020년에 1,500억 수준이었던 매출액이 23년에는 거의 4배 증가한 6천억 수준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00억 수준이었던 게 110억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도 역시 10억 원 단위이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 2,500억, 6천억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예측을 해주고 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00억 수준이었던 게 130억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추세를 보시면 좋습니다. 22년도에도 증가하고 23년도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첨보의 실적 가이던스인데요. 추세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보시면 지속적으로 추세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첨보에 대해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 추세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여러 개의 증권사에서 실적 추정치를 가져오는 이유는 아무리 이제 한 애널리스트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조금 틀리거나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증권사의 가이던스를 확인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결이 맞다, 방향성이 비슷하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신뢰도가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높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여러 개의 증권사 실적 가이던스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현금 오름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현금 오름표는 이렇습니다.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좋습니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너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좋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첨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그리고 투자는 마이너스, 지금 재무활동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죠. 이 부분이 정확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표본입니다. 해석을 해드리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본업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전해액 그리고 첨가제를
납품을 하는 회사죠. 이 본업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재무활동으로 보시면 차입금의 증가, 즉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케이펙스라는 거는 공장도 짓고 설비도 투자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공장에 공장을 짓는데 돈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본업에서는 영업 활동을 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건 은행에서 차입을 했다라는 거고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투자를 하면서 계속 돈을 쓰고 있다, 돈이 나가고 있다. 그 부분은 의미하고 있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것은 본업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명언 같이 읽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것보다는 싼 것을 꾸준히 매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통찰력에서 앞서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통찰력에서 앞서면 다른 투자자들이 찾을 수 없거나 찾지 않는 것에서 최고의 투자 대상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결국에 공부를 통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라. 그리고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고의 깊이를 키워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이 유튜브 한 편을 찍기 위해서 수많은 보고서들을 보고 있고요. 그 기업 수많은 보고서들 이외에도 산업 보고서를 먼저 보고요. 그래서 전방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전방산업 내에서 유망하거나 독과점력이 있는 회사에 대한 기업 보고서를 여러 증권사들 거를 다 읽어보고 그거를 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 공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깊이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충분히 보시면 제가 여러 증권사들의 레포트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깊이나 크기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여기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영상에 사용되었던 첨부의 투자 아이디어, 정리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URL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URL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 코드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저 부투자하고 이웃분들 함께 건강한 투자 아이디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건강하고 더 유익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